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40대 이상의 많은 남성들이 호르몬 감소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어느 정도 증상이 심각해진 후에 남성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흔히 직장 안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오늘 건강업 울산업에서는 배한규 전문의와 함께 남성 갱년기에 대한 정보 알아봅니다. 같은 갱년기라고 해도 남성과 여성 워낙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갱년기 양상도 다를 것 같은데요. 남성 갱년기와 여성 갱년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증상의 진행이 여성에서는 매우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폐경과 동시에 바로 폐경기 증후군을 앓게 되는데요. 그에 반해 남성은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은 폐경과 함께 생식 능력도 소실이 됩니다. 폐경이 되면 바로 출산의 능력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남성에서 생식 능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성은 조금씩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40년간 갱년기를 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러면 남성 갱년기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 피로, 성기능 감소가 있는 4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대개 심리적인 원인, 신체적인 원인, 성적인 혈관 운동성 변환에 의한 증상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기억력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주 우울해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짜증을 내고 귀찮아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 성적인 증상으로는 성욕이 감퇴하고 발기력이 떨어지고 사정력이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번째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잘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면증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욕 및 발기력의 저하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무기력증입니다. 남성들의 경우에 40이 넘어가면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 빈뇨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배뇨 장애를 겪는다고 하던데 혹시 이 배뇨 장애도 갱년기 증상의 일환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대 이후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야간에 배뇨가 잦은 등 배뇨 장애로 불편을 받는 분들이 아주 많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갱년기 질환은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전립선 질환이나 방광에 있는 배뇨근의 기능장애에 의한 것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40대 이후에 갱년기가 시작되는 연령대의 증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죠. 다양한 전신 증상들과 더불어서 발기부전이나 배뇨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특별한 검사 과정이 있는 건가요? 먼저 설문지를 이용해 보면 본인의 증상이 갱년기에 의한 것인지 쉽게 판정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면 기초적인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외의 증상들이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남성 갱년기로 진단하게 됩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우선은 체내에서 정상적인 생성을 많이 할 수 있게 촉진해주고 부족한 호르몬은 외부로 보충해 줍니다. 체내 자체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포함해 있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식품 이외의 약물 등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급해주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부를 통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치나 겔을 이용합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고 피부 자극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구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비교적 투여가 쉽지만은 약물에 따라서는 간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지방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는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주사제로 사용하는데요. 작용기간이 2주, 1개월, 3개월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편리한 점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여 직전에는 호르몬의 수치가 매우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 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이 노화와 함께 오는 것이다 보니까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치료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여성 갱년기의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요. 남성 갱년기 치료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금기 증상이 없다, 치료에 어떤 금기 증상이 없다면 적응증이 되는 경우 장기간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성 갱년기 치료를 질병의 치료보다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남성 호르몬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이든 성기능 장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요실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자,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두 손은 골반 옆에 손바닥 바닥에 짚어주시고 다리는 기역자로 들어 발등 길게 밀고 다리를 모아 붙여주세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내 양쪽 엉덩이 근육을 지그시 조은다 생각하시며 꼬리뼈를 살짝 말았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다시 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 근육 지그시 조아주시면서 꼬리뼈를 살짝 말았다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때 무릎을 과도하게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요. 아랫배와 엉덩이 근육, 괄약근을 수축하는 느낌으로 꼬리뼈를 살짝 말아주셨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천천히 30번 반복해 줍니다.